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씨, 쓰레기 정리 제대로 해달라고 몇 번을 말해요. 아저씨, 주차장에 지금 또 차를 켰단 말이에요. 주차장 관리 좀 똑바로 해요, 진짜. 아저씨 저기 저 3층에서 왔는데 아니, 4층 가만 있어봐. 1시간마다 경비 돌라 했죠? 이러고 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도 할 말 있는데 아이, 좀 가만히 있어봐. 아저씨, 경비를 보려면 똑바로 봐요. 관리비 받으면 일을 해야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떡해요?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았던 경비원 친구 씨. 일은 안 힘들어? 요즘 경비원한테 갑질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아니야. 여기 사람들은 너무 다 좋아. 그래. 들어가. 아이, 나이 들었다고 거기서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려면이라도 해야지. 뭐. 생계를 위해 힘들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며 아파트 화단을 관리하던 친구 씨. 누구야? 너구만. 알 수 없는 인기척을 느낀 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한 남성이 뒤로 다가오더니 그를 살해한 후 호련히 자리를 떠나는데요. 아니 왜 뜬금없이?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재구성 실마리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외진데나 목격자도 없고. 범인이 남긴 단서는 음료수병,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 CCTV. 유일한 목격자였던 CCTV. 하지만 워낙 어두웠던 탓에 범인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결국 탐문에 나선 경찰.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관리소장이요? 경비원 아저씨한테 얼마나 못되고 그러는데요. 나이 많고 일 못한다고 자르네 없애네 막 그랬다니까요. 이 아파트 사람들은 관리소장이 그랬다고 벌써 소문이 파다해요.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아파트 관리 소장인 중배 씨. 박준배 씨 평소에 경비원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러던데. 내가 아파트 관리 소장이니까 아파트 관리 문제로 한 소리 한 것뿐이에요. 평소 경비원 친구 씨에게 심한 언행을 일삼던 관리소장 중배 씨. 김씨, 층간소음 해결해달라고 했죠? 303호 또 민원 들어왔던데. 그게 403호 아이가 오래 가지고서. 누가 호구조사 하라고 했어요? 김씨는 주민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라고. 아저씨 말고도 경비할 사람 많아. 그냥 화풀이하는 걸로밖에 안. 김씨. 이거 붙이지 않게 하라고 했죠? 이게 언제 붙었대, 이거?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자전거 종류는 왜 이 모양이야? 주민들이 타는 거 관리 안 할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제가 김 씨에게 말만 심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날 제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증거요? 이거 뭔지 알죠? 이게 현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준배 씨 지문이 발견됐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중배의 지문. 딱 걸렸어. 정말 그가 범인인 걸까? 놀라는 거 봐. 아 저거. 사건 발생 당일 김 씨. 예, 소장님 퇴근하십니까? 네. 우연찮게 만난 두 사람. 김 씨. 예. 이거 드시라고요. 수고하세요. 예. 집에 남길래 그냥 갖다 드린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저는 집에 가다가 303호랑 술 한잔 했고요.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중배 아저씨랑 같이 술 한잔 했어요 그날. 중배의 알리바이가 확인이 됩니다. 둘이 한 잔씩 나눠 마시고 바로 집에 갔어요.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잠시만요. 전화 와서. 과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며칠 후 다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형사님 이게 어쩐 일로? 왜 그러셨어요? 네? 당신을 김진구 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누구? 송진모 씨. 범인은 중배 씨가 아닌 이웃 주민이었던 진모 씨였습니다. 303호?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런 황당한. 사건의 전말이 지금 밝혀집니다. 수사 당시 관리소장 중배 씨의 알리바이를 진술한 진모 씨.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며
그간 오고 간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잤나 보네. 네, 조금요. 그 전에 살던 사람도 하도 시끄러워서 몇 번을 싸우다 이사를 갔는데. 아니, 경비 아저씨한테 몇 번을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참나. 내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근데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예, 요즘 아파트 살면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잠시만요, 전화 와서. 예. 잠시 진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형사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관에 놓여있던 신발이었는데요. 신발? 그의 신발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겁니다. 눈썰미 좋으시네요. 40대 남성이 70대 경비원을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폭행해서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다가 한 달 뒤에 사망한 사건인데요. 사건의 경위는 이랬습니다.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진모 씨. 늦은 시간 귀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사 온 직후부터 끊임없이 그를 괴롭힌 건 층간소음.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도대체 몇 번째야? 내 이 집을 그냥. 저기요, 아래층인데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밥도 늦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저씨 불만 있으면은 경비실 가서 따지세요. 이 늦은 밤에 올라오지 말고. 저거 황당하네 좀. 저기요, 여보세요. 어이가 없네. 황당하긴 하네. 이후 경비실에 민원을 넣었지만은 층간소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괴로워. 아, 진짜. 아, 잠 좀 자자, 잠 좀. 아. 평소 이 40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술과 결합이 되면서 소위 그 알코올 효과, 분풀이를 하지 못했던 분노, 그리고 평소 그 피해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던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상태에서 약한 상대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과 술을 마신 그날 밤 결국 진모 씨는 경비원 진구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이고 335원요. 약 좀 많이 쓰셨네? 왜 층간소음 회의 안 해줘요? 내가 시끄럽다고 했잖아. 이씨. 어이없어. 경비원이라고 하는 위치는 결론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해결해주지 않아서 폭행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그 또 다른 그 폭행과 관련돼서 이유를 대기 위해서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요. 결국 이 법원도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18년형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경비원 갑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행하는 그런 갑질의 문화에 자신이 주체이기도 하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담론의 체계와 서사 체계가 많이 작동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갑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